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2022년도 지원 사업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업기업분들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자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선정이 많이 되셔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면 중소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등의 소요되는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돈을 주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술 개발비를 주는 거와 일반 창업 자금을 주는 운전 자금을 준다, 기술 개발 자금을 준다, 사업화 자금을 준다 다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 자금이 뭐냐, 뭘 받을 수 있지라고 쉽게 얘기하시지만 실은 이 내용이 엄청난 차이를 갖다 줄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요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 개발 자금이라고 하면 공문을 읽으려면 좀 이 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연구개발하느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세계 수준이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정부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제품이 성능을 가지고 뭔가 정량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제품이 갖고 있는 성능에 대해서 정량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공인기관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술이 세계 수준이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거를 지원을 한다는 뜻이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그리고 여기서 개발비 뭐 재료비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개발비 그리고 인증비, 그리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뭐 이런 비용들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비용에 홍보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제외한 남은 비용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는 오른쪽의 유형들을 보면 기업 주도형 R&D라고 써 있죠. 이 기업 주도형 R&D는 기술 개발을 보통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랑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과 기업끼리 뭐 이렇게 협업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기술을 사줄 소비자와 같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 유형이 틀려지는데 우리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연구소나 어떤 수요처들과 협업하지 않고 자체 개발을 직접 하는 거를 우리는 기업 주도형 R&D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자금을 의미하는데 크게 기술혁신 개발과 창업 성장 기술 개발로 나눕니다. 기술혁신 개발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한 20억 이상의 기업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매출액 20억 이하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라인을 나눠 놨습니다. 우리는 스타트업 DB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에 맞는 것만 좀 가능하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또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어요. 대신에 창업기업들이면 서로 비슷하잖아요. 아직 인프라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짜임새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몇십 년을 했던 중소기업들은 짜임새가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기업도 중소기업 과제를 넣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선정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것들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야지라는 생각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누울 자리가 있지요. 그래서 창업기업인데 내가 기술개발 사업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쪽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창업성장 기술개발 자금은 이제 한 디딤돌 과제가 한 800억 정도에서 기업당 1억 2천입니다. 작년에 1억 5천 줬는데 금액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그 스타트업 TV 영상에서 2022년도 중기부 사업 예산안 분석한 게 있는데 거의 다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소상공인 자금의 일부 증액한 것 빼고는 내용을 거의 자금 예산이 소폭 다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을 위한 이런 기술개발 지원 자금은 좀 삭감이 됐구나. 그래서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략형 과제라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2년간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2년 동안 3억 원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단연 과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업체들 대상으로 팁스 과제가 2년에 5억짜리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가 지금 6개월에 한 3천만 원짜리 그리고 2년에 4억 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면 협력형 R&D입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기업 주도형,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거랑 다르게 기업이 내 물건을 사줄 수요자나 아니면 대학이나 연구소랑 같이 해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용화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수요처와 같이 개발하는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그래서 내가 뭔가 물건을 어떤 큰 기업들이 사준다는 거를 전제하고 기술 개발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다양한 같은 다양한 이제 기업들끼리 아니면 기업과 연구소끼리 아니면 판매를 하는 업체 등 다양한 이제 기업들끼리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랑 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 사업 이렇게 나오게 되고 금년에는 산학연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산학연 과제에서 추가로 나오게 됐어요. 해외 원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목적형 사업입니다. 이 정책 목적형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뭔가 특정 기술 개발을 꼭 해야겠다는 의미로 나온 사업으로 창업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당이 되면은 들어와라 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업 기업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해당 사항이 있다면 어느 정도 넣어볼 수도 있는 과제가 되겠죠.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탄소, 저탄소 쪽 관련된 게 있고 소부장 관련된 거, 기술 이전 관련된 지원 사업, 스마트 공장 관련된 기술 사업, ICT, IoT 관련된 기술 사업, AI 관련된 기술 사업, 건강기능, 그리고 리빙랩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업 수는 많은데 여기 써 있는 그게 예산이거든요. 왼쪽에 예산들이 정책 목적형 사업들은 예산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 수는 많지만 예산이 적어서 특정 사업은 경쟁률이 아주 세고 특정 사업은 의외로 경쟁률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수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정책 방향을 한번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전통 산업에 대한 지원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산학연, 거점, 지역 균형 등등 해서 개방형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대학하고 비영리 기관과 일반 기업이 같이 이렇게 산학연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R&D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딴 거보다도 이 부분이 좀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뭔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도 보통 이제 우리가 한 1억에 1,000만 원이 좀 넘게 들어가는데 그 비용도 한 200만 원 선으로 많이 비용을 낮춰줬고요. 그리고 기술개발비를 나중에 납부 유예를 한다던가 다양한 그런 지원 혜택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방향입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부 사업별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80%를 지원하고 일반 기업은 20% 정도를 부담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상 조금 더 받으리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술료라는 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기술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5년 기술개발이 완료한 다음에
5년 동안 매출액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료 납부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르지만 최대 한도가 내가 지원받은 금액이 최대 20%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억을 지원을 받으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기술료로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5년 동안 기술 개발 이후에 분납하는 거죠. 그래서 1년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면 다음부터 향후 5년 동안 한 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납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가끔 납부 유예 제도라던가 아니면 청년을 채용하면 뭐 이제 납부해야 될 금액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이제 지원이 제도가 따로 들어갑니다. 지원 제외 대상 뭐 허위 작성한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요. 뭐 체납이나 연체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겠고 다양한 뭐 의무 사항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 만든 제품 아니면 기존에 받았던 사업개설을 또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관련된 법령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경우는 참고해서 보시면 보겠고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 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그만큼 회계 기준이 조금 엄격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온라인 설명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리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시간이 되면 같이 뭐 설명해 들으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전체 사업에 대한 리뷰를 한번 했는데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이 사업은 4,200억 써 있는데 신규와 계속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계속은 작년에 받았던 업체들이고 신규 1,745억 정도가 나온다. 어떤 게 있냐? 수출 지향형,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시장 확대형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그림, 빅3 요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소부장 강소기업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년에 20억, 2년에 5억, 6억 이렇게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기술혁신 개발 사업은 요게 걸리죠. 최근 연도 20억 이상의 매출을 한 중소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매출액 20억 이상인 기업은 지원이 가능하시고 매출이 20억이 안 되는 창업기업은 나중에 내가 성장하면 다음에는 이 과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20억이 안 되면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자금이 있습니다. 신규는 2,080억 정도가 되는데요. 디딤돌 과제라고 해서 R&D를 처음으로 하는 사람, 뭐 소셜벤처나 사회문제 R&D 등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첫걸음 일부 과제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추천을 통해서 받은 기업은 요 디딤돌이죠. 일반 기업은 해당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럼 개인적으로 요게 810억이 아니고 실제로 더 낮다고 봐야지. 여러분이 이제 창조경제센터 추천 기업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이거보다 예산이 훨씬 더 작다라고 볼 수 되겠죠. 다음 전략형 533억입니다. 전략형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년에 3억짜리 과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테크 기술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분야, 소부장, 그린 뉴데일 쪽에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창업 기업들은 1년에 1.2억짜리 디딤돌을 넣거나 아니면 2년에 3억짜리 전략형을 넣거나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넣거나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이라면 1억 이상 투자를 받았다면 팁스 지원 사업이 운영사를 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팁스에서 투자받은 경우 운영사 쪽에서 나중에 추천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팁스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기술 개발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평가 기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투자를 받는 회사니까 향후에 어떻게 투자를 받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성장을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사업 계획서나 평가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 개발.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뭔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신규 한 20억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요. 기본적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비행기획, 2년 동안 기술개발비 지원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요 앞에 있는 기획 단계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POC 단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3개월 동안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게 좋을지 시장 조사도 하고 특허 분석도 하고 어떻게 아이템을 할지 구체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과 시장 조사 등을 통해서 하는 기간을 3개월 정도, 실제적인 기술 개발은 요 3개월이 끝나면 여러분이 발표를 합니다. 요 기획까지 선정된 기업을 1단계로 비행 기획을 여러분이 지원하시고 선정되면 나중에 2단계 때 발표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학이 같이 좀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이제 기술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활혁신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6개월에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주는 소액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인데요. 이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도 역시 신규 위주로 보시면 한 950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은 좀 큰 수요처의 구매 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아니면 투자처의 투자 동의서를 받은 기업 아니면 다양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여러 개의 회사가 뭉쳐서 지원하는 거고 큰 기업들과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요처와 이렇게 구매를 확정을 짓고 구매를 동의서를 받은 그런 기업들이 지원하는 게 구매조건부입니다. 그리고 뭐 공동투자 형태도 있고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단계 기획, 2단계 기술개발. 그래서 어떤 뭐 다양한 기술개발 업체들끼리 협업하는 세서 이런 R&D 사업에 지원을 해서 기술을 개발을 완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처음에 6개월 동안 3천만 원 받고 기획을 한 다음에 2년에 6억짜리 과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산학형 콜라보 사업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협력형이죠. 대학하고 아니면 연구소와 같이 협업하는 과제고 한 257억 정도가 됩니다. 지원 대상이 조금 다르죠.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재발 전담부서가 있거나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과 그리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서로 협업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업도 밑에 내용을 보면 1단계가 예비연구 POC 단계라고 해서 8개월에 5천만 원을 주고요. 나중에 여기서 발표를 해서 2단계 2년에 4억짜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2022년에 선정이 되면 1단계는 예비 연구만 하다가 금년에 끝날 거예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2년 동안 4억 원을 대학과 연구기관과 논아서 사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느낌을 보시면 알겠지만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한 4, 5개월 정도 연구개발에서 출시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단기 상용화 과제인 한 6개월이나 1년 언더의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과제 같은 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한 3년 정도 후에나 이제 제품 만들어 팔 수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2년에 4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산학연 플랫폼 사업이라 그래서 앞서 있던 산학연 콜라보 사업과 유사하지만 조금 상이한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4개월 기획 2년에 4억 원 정도 받고 기술 개발을 합니다. 개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뭐 해외 원천 기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이 기술 개발하는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형 사업 그래서 협동조합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그리고 협동조합 등이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보통 여기서 특별하고 한 거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자금을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성과가 나오면 그 조합원들끼리 그 기술이 성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 단계는 2천만 원 정도지만 나중에 R&D가 되면 2년에 5억, 1년에 1.5억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이 나갑니다. 협동조합 지원 사업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린 뉴딜 유망 100이라고 써서 이게 녹색 환경 기술 그린 뉴딜이죠. 친환경 녹색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녹색 인증제 운영 요령에 따른 녹색 기술에 해당하는 분야가 우대가 되고 혁신형 중소기업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기업 요 셋 중에 하나는 맞춰주셔야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템은 녹색 인증 관련된 친환경 기술 분야에 해당이 돼야 되실 겁니다. 지원 규모 그린 뉴딜 유망 100 3년에 12.5억, 3년에 4억씩 준 거.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크죠. 정부의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탄소가 요즘에 중요하죠. 그래서 탄소 중립, 거의 탄소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50억 정도가 나가게 됐고, 이 사업은 탄소를 실제로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이 기술 개발 기업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이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년에 20억 정도 규모가 크죠. 그리고 중소기업 저탄소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선 기업은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과 협업인데 우리는 그런 기업과 협업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서 넷째로 기술 개발 사업에서 저탄소 분야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술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은 한 개 이상, 여러분 전체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 기술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금액도 3년에 15억, 3년에 30억 비용이 크죠. 그리고 소부장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부분이 73억, 근데 신규가 20억이죠. 신규 20억 정도 사업으로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크브릿지 사업.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공공기술, 국가에서 개발한 공공기술을 돈을 주고 사서 그 다음에 사업화할 때 R&D 비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술을 사야 되는데 제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럼 첫 번째로 1단계로 기술보증기금에서 IP 인수를 보증하는 대가로 돈을 줍니다. 그리고 2단계로 이 사업에 지원을 해서 여러분이 연구개발 비용을 받고 3단계로 나중에 양산자금까지 확보해서 국가가 기술한 개발은 우수한 기술 개발을 실제로 중소기업이 이용해서 성장해 봐라라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2년에 8억 정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메인 기술이 없지만 국가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우리 회사에는 없지만 국가 기술이 뭔가 가치 있는 기업이 찾은 경우에 그 기술 이전비부터 기술 가지고 개발비, 양산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공장의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장 등록증이 있는 기업, 그리고 3년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기업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고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을 위해서 공정을 자동화한다든지 지능화한다든지 효율화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1년에 5천, 큰 거는 2년에 2억 정도를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ICT 솔루션 사업 해가지고 ICT, IoT 제품 같은 경우죠. 최근에 ICT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요기업 매칭형, 뭐 아니면 공급기업이 직접 만들어서 단독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가 있고 2년에 5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16번 제조 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 개발인데요. 이거는 제조 현장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 신규 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관련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이런 분야에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 분야에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실제로 넣어서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생산을 하는데 이 마스크 공장이 생각보다 그런 공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스마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적었는데 이거는 나라가 이제 마스크가 처음에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이 연구진들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마스크 생산량이 대폭 늘었다. 뭐 그런 기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첨단 데이터, 빅데이터, AI 같은 분야를 제조 쪽에 적용을 해서 생산성도 향상을 한다던가 그런 쪽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24억 원 정도가 이번에 나중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전통시장 그래가지고 전통시장 상점에 첨단 ICT 기술 접목, 뭐 키오스크라든지 뭐 무인 매장이라든지 그런 쪽이겠죠. 15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리빙랩 활용 기술 개발이 나왔는데 뭐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 이 집에서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로 뭐 공기정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막 빅데이터로 뭐 미세먼지 같은 거 분석해서 그에 맞게 뭐 공기청정기를 잘 돌려준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만약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면 이런 리빙랩하고 해당이 되겠죠. 이런 리빙랩 같은 경우 나중에 실제로 빅데이터나 AI 같은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어떤 이런 뭐 실험실 공간 같은 데서 플랫폼을 구축도 하고 사용자, 이용자들도 있고 이용자들이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주고 실제로 관련된 기술 개발된 제품도 써보고 그런 형태로 지금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리빙랩을 활용해서 기술 개발하는 경우 2년에 5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해외 인증 규격 특화 제품에서 76억입니다.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할 때 어떤 해외 인증을 득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기술 개발비를 1년에 1억 5천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연구개발 플러스라고 해서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대학이나 연구시설이 보유한 장비를 쿠폰 형태로 거의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가의 장비들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000만 원, 뭐 6개월에 5천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인데요. 이 연구개발, 기술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던가 기술개발 준비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창업자금 중에서 가장 레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R&D를 기획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그런 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R&D 기획 지원 그리고 관련된 교육 그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파트너 매칭 이런 사업들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R&D 기획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수 기획한 사업 계획서를 갖고 있는 기관에게는 나중에 이제 서류 평가의 면제, 찬연도 뭐 그런 권한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나중에 내년도 세부 공고이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육성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시도별로 지역 주력 사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별도의 R&D 사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년에 4억 정도로 자금을 지원을 하고요. 산업단지 그래서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특정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에게 한 70억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그래서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 그래서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 기준 연봉이 50%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 인력을 채용하는 기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최대 3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여기 밑에 뭐 연락처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연락처는 여기 있는 대로 통합콜센터 1357 누르면 거의 다 해결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연구개발 사업, 네, 사업이 더럽게 많이 쪼개져가지고 네, 말씀드리기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큰 느낌을 갖고 내가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좋을지라는 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와 복습을 해보면 단독 기업을 할 수 있는 건 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제일 좋다라고 특히 이 디딤돌 과제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혁신은 20억 이상인 기업이니까 20억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요 협력형 R&D가 많았죠. 그래서 기업이 혼자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개발의 뜻이 있으면 나와 같이 할 대학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나오는 출연연, 정부 쪽에 있는 그런 연구기관과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면 지금 여러분이 그 기관하고 가서 상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하고자 하는데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상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 목적형은 특정 타겟이 목적형이다라고 나와 있고 예산이 생각보다 작지만 여러분도 해당이 되면 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기술 개발은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으로 통용이 됐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핵심인데 이 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SM테크 들어가서 관련된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미리 연습해 보실 필요도 있고 이런 연구개발 계획을 하셨던 많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런 실무자분들 그런 분들을 미리 만나셔서 내용을 얘기를 좀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수준의 기술이나 아니면 정량화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가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